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부부의 고등법원 이혼소송 판결이 토픽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SK그룹이 세계적인 국제기업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토픽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이 이혼 재산 분할 금액도 그렇고 위자료 금액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동안 대한민국 판결에서는 없었던 최초의 판결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판결을 한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대개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나 원고를 꾸짖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판결로 얘기합니다. 판사는 오직 판결로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꾸짖었다는 이번 재판은 여러 가지 화제가 만발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지금 노소영 관장 61년생이니까 62세인가요? 만으로 하면 62세인가 63세인가요? 공식 직함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고요. 교수로 지금 좀 재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교수는 아니고 아마 초빙 교수나 이런 교수로 활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재산 분할 금액이 무려 1조 3,808억, 위자료 20억, 있을 수 없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노소영 씨가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이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대한민국 첩들에게 고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들 몸조심해라, 남자들 몸조심하라는 경고와 대한민국 첩들에게 고하는 경고가 쏟아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벌이고 권력자라 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경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흐트러진 성윤리를, 도덕을 바로 세우는 판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재산분할 1억 3,808억도 중요하지만 저는 도덕적 관점에서 이번 판결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몇십억, 몇천억, 그거 다 자기 돈도 아니죠. 자기 돈도 아니지만 그거를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돈을 떠나서 이것은 남자들 몸뚱아리 함부로 돌리지 마라 라는 것과 함께 남의 배우자들 뺏는 여자들, 첩들에게는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그런 경고를 한 판결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소영 씨 이번 재산 분할을 이렇게 아직 이제 대법원에 가야 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이런 금액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다만 법률 적용에 위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재산 분할이 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소영 씨는 내가 이렇게 재산 분할을 받았다 해서 지배구조, 즉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 그거는 주식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말하는 거죠. 지배 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왜? 이 SK는 노소영 씨 자녀들이 또 물려받아야 될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 재산 분할로 인해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때문에 내 개인의 문제와 그룹 차원의 문제는 별도로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내가 이 재산 분할을 받는다 해도 이것은 기업을 지배하는 그 구조로 자녀들에게 이 기업 재산을 또 주식을 재취득하는
그런 아마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노소영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0.01%, 뭐 100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8,700주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앞으로 남편 최태원과는 이렇게 이혼이 결정이 되지만 나는 SK그룹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판결과 무관하게. 이 얘기는 자녀들이 기업을 받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돈을 현금으로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판결이, 결정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이 돈을 그때 갚지 않는 한, 지불하지 않으면 하루 지연 이자가 2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억 원이면 한 달 이자로만 60억 원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60억 원. 근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느냐? 이 판결을 한 김시철이라는 부장판사, 여기는 전부 판사가 남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부장 3인이 좌우부에서 판사하고 부장판사가 있는데 여기는 옆판사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 판사로만 이루어진 재판부가 이렇게 남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은 그만큼 최태원 씨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판결을 문을 보면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유책 배우자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억울함과 부정을 해왔다는 거죠. 이것은 최태원 회장이 만들어낸 행동의 결과물이고, 여기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도운 사람들은 자녀, 특히 딸 2사람. 아버지는 위선자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번 이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이 첩과 부정적인 관계를 계속 이루어왔고, 또 이혼을 자기가 요구했다. 지금 현 동거인과 남편과 전 남편과 이혼을 하도록 자기가 부추겼다고, 또 노소영 씨 한마디로 약 올리는 거죠. 이런 행위까지 하고, 또 재판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등 아버지가 부정직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자녀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노소영 씨 카드도 끊고 정지시키고 생활비도 끊었다.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것을 했고, 또 동거인을 공식화하고 같이 해외 공식적인 석상에까지 나타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의 퇴고 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소영이라는 사람을 지우기 위하고, 또 동거인 이 첩년을, 이 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소영 관장의 못할 짓을 다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너무 저는 통쾌합니다. 너무너무 통쾌합니다. 그리고 반성이 없다. 재판부가 오죽하면 꾸짖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첩들한테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저 또한 아버지가 첩을 두셨고 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엄마의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지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첩하고 14살 때, 사춘기 때 싸웠습니다. 덤볐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살림을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죠, 서로 짜고 엄마를 몰아내려고 그러는 걸 보면서
내가 그 여자랑 싸웠습니다. 첩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버지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말썽 부리지 않는다고. 상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여자 첩이랑 싸우자 나를 와서 그 여자 고자질한 얘기를 듣고 와서 나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한테 정을 띄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상딸이라더니 그 첩년 말 듣고 와서 나를 때려? 그때 저는 정을 띄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하고 거리를 뒀습니다. 아버지가 무척 서운해 하셨지만 저는 다른 여자 때문에 엄마가 가슴 아파하는 그 사연을 보면서 힘없이 속절없이 당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경우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취하는 거, 저는 그 사람 도둑질이라 그러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연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중매로 딱 봐서 결혼했습니다. 이마만큼 사춘기의 상처는 그 트라우마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이 남자들의 어긋난 행동, 틀려먹은 이 행위를 보면서 또 여기에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여자들을 보면서 이 사회의 도덕성은 뭉그러졌다, 망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저 통쾌합니다.